이번에는 히빙, 보일링, 파이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 기출문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런 이제 굴자 작업 한다든지 하는 흙막이 지보공 작업을 할 때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히빙하고 보일링, 파이핑인데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어떤 집안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히빙은 점성토예요. 점성토. 밀가루처럼 물이 흘러가면 질퍽질퍽 되면서 뭐 지지력이 많이 없는 그쵸? 그런 집안의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보일링은 말 그대로 모래 같은 사질토 집안. 굴착전만 하면 투수성이 좋아서 모래 같은 게 투수성이 좋잖아요. 그런 좋은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질토 집안에서 조금 보일링을 진행되다가 그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물과 흙이 같이 세굴되면서 그 집안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 파이핑이거든요. 파이핑. 그래서 히빙은 점토 집안이에요. 보일링은 사질토예요. 파이핑도 사질토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듯이 히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일단 굴착 배면, 굴착 저면이에요. 이렇게 말을 굴착 배면이라고 하고 저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량 차에서 여기는 중량이 높고 여기는 중량이 없잖아요. 그럼 중량 차에서 얘가 아래에 힘을 받으면 얘가 아래로 꺼짐과 동시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면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굴착 저면이. 그래서 굴착 작업할 때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지력보다 커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인이 토사 중량의 차이인 거예요. 보일링 같은 경우는 흙막이 벽, 여기가 흙막이 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흙막이 벽 배면에 지하 수위가 굴착 저면보다 높을 때, 수위가 여기고 얘는 여기라고 치면 수위가 얘가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굴착 배면, 흙막이 벽 배면에, 여기 뒷면에 지하 수위가 높으면, 저면보다 높으면 모래와 지하 수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하 수위와 모래가 여기에 또 굴착 저면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얘기해요. 파이핑 같은 경우는 보일링처럼 사질토 집안인데 이게 보일링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여기 만약 지하 수위가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물이 흘러나면서 같이 흙이 세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당연히 집안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집안 붕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인을 보면 아까 여기서 연약한 점토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 만약에 흙막이 벽체가 더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밀고 들어오는 게 좀 덜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흙막이 벽 근입장 깊이를 기피한다는 거는 다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흙막이 내부의 중량차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굴착 저면과 배면 사이에 중량차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되고, 지표 재하중, 지표면에서 누르는 하중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보일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질 집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때문에 보일링이 발생을 하고, 똑같이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해서, 그리고 흙막이 배면 지하 수위가 높이가 굴착 저면보다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정의 부분에서 현상을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인 거죠. 투수성 좋은 사질 집안이기 때문에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흙막이 배면의 지하 수위가 굴착 저면보다 높아서, 요것 또한 이제 파이핑 같은 경우도 사질토 집안에 일어난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막이 벽의 근입장이 부족을 하고, 흙막이 배변 지하수 높이가 당연히 굴착저면 지하수보다 높고, 흙막이 배면의 굴착저면 하부의 피압수라는 얘기는 이게 압력을 가지고 좀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피압수라고 불러요. 집안 상하의 불투수층의 사이에 높은 압력을 갖는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흙과 같이 세굴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이 약해지고, 그리고 요것 또한 사질 집안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이게 원인이고, 대책을 볼게요. 안전대책. 보통 하라고 하면 원인과
그 현상을 설명하고 안전 대책을 쓰라고 하겠죠. 우리가 지도사니까, 안전 지도사니까. 그러면 히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원인을 생각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반대적으로. 흑막이 벽체에 충분한 근입장을 확보해서 경질 집안의 지지, 좀 연약한 집안이니까 조금 경질 집안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근입장을 좀 깊이를 해서 깊이 파다 보면 조금 경질 집안이 나올 때까지 그쪽에다 지지를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 흑마기 공법을 조금 강도 놓고 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강성이 강한 집안 개량을 통해서 하부 집안 전단 강도 개선, 그러니까 집안을 개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흑마기 지보공이라든지 굴착할 때 계측 관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측 관리를 통해서 사전을 예방하게 되고, 보일링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원인이 다 그 흑마기 벽체의 근입장 깊이가 낮아서 생기는 원인이 다 있었잖아요. 세 개 다. 그렇기 때문에 흑마기 벽 근입장 깊이 연장은 다 같아요. 그리고 흑마기 벽체가 차수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시트 파일, 지하 연소병, 차수성이 높은 흑마기 설치, 흑마기 배면, 그라우팅, 차수하는 거죠. 그라우팅법은 차수하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웰 포인트나 디벨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시멘트 야객주의 공법 및 지수벽 형성하는 그 방법으로 보일링을 안전대책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파이핑도 어차피 보일링의 현상이기 때문에 차수성이 높은 흑마기를 설치 똑같아요. 시트 파일, 지하 연소벽, 차수성이 높은 흑마기 설치, 흑마기 배면의 그라우팅. 그라우팅이라는 거는 집안 개량할 때 땅속에 시멘트 풀이나 이런 거를 압입을 해서 이제 차수를 시키는 거죠. 얘랑 똑같아요. 보일링이랑. 지하 수위 저하시키기 위해서 웰포인트, 티벨. 그래서 시멘트 야객주의법으로 지수벽 형성. 그러니까 파이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파이핑은 사실은 문제를 안 내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원인도 똑같고 현상 모양만 다를 뿐이지 안전대책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히빙하고 보일링의 핵심은 어쨌든 연약한 점토, 점성토에서는 히빙, 사질토 집안에서는 보일링, 요것만 정확하게 나눠 아셔도 기사 문제 이런 데서는 거의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